코로나19 관련 통계입니다. 오늘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전 국민의 3%가 감염됐다고 하는 네덜란드와 비슷한 국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자 기사인데요. 네덜란드의 전 인구 3%, 즉 50만 명 정도가 코로나19에 감염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근거는 헌혈과 관련된 조사에서 3% 정도 되는 사람 몸 안에 항체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항체가 있다는 얘기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다가 치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병원에서 치료가 됐을 수도 있지만 집에서 끙끙 앓다가 치료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까지 고려한다면 3%보다 더 많은 사람이 감염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3%를 네덜란드 인구에 적용해보면 52만 5천 명이 감염됐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누적 확진자로 판명된 사람은 2만 9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즉 감염됐던 사람들의 5.5%만 확진 판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숫자가 100% 정확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신뢰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아주 심한 환자나 의료진에 한해서 검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의 검사 미국도 하고 있고요. 일본도 하고 있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코로나19 감염자 또는 무증상 감염자 혹은 돈이 없어서 병원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감염자들이 확진 판정을 못 받아요. 격리가 안 됩니다. 그럼 주변 사람을 감염시키겠죠. 제일 먼저는 가족을 감염시킬 거고요. 그러면 그 가족이 바깥으로 나가서 직장을 감염시킵니다. 그리고 그 직장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감염시키고요. 이렇게 되면 전 국가에 걸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접촉한 사람은 사전에 그 사람이 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다 격리시켜야 돼요. 그리고 검사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퍼져나가지 않죠.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대구 경북에 매우 집중되어 있지만 다른 지역은 거의 발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죠. 증상이 심한 환자들만 검사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가족을 통해서 그 직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동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국가, 특히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스페인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 지역을 봉쇄했는데 제가 볼 때는 매우 늦게 봉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증상이 심한 사람들만 검진하면서 그 지역으로 퍼진 사람들이 또 전파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덜란드가 이렇다고 한다면 인접 국가는 어떨까요? 그래서 네덜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기에와 독일 그리고 바다 건너 덴마크, 영국 이 나라들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누적 확진자 수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물론 독일이 제일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100만 명당 확진자 수로 비교해보면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큰 차이가 없어요. 벨기에 하나만 조금 더 심한 편에 속합니다. 근데 벨기에가 왜 심한가 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검사를 더 많이 했나? 라고 해서 1000명당 검사자 수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덴마크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아마도 다른 이유 때문에 벨기에가 확진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사망률을 비교해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나 벨기에나 덴마크나 큰 차이가 없어요. 독일이 조금 괜찮긴 하지만 독일은 워낙 의료 상황이 좋으니까요. 결국은 사망률이라든지 또는 검사자 수라든지 아니면은 100만 명당 확진자 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네덜란드와 그 주변 국가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로 보건대 그 주변 국가들도 네덜란드와 비슷하지 않을까. 네덜란드에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보다 10배, 20배 이상 많은 감염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국가들도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적 확진자 대비 1일 확진자 증가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월 1일자 결과인데요. 네덜란드나 벨기에, 영국, 독일 뭐 다 비슷비슷하죠. 여기에 일본을 제가 넣어봤는데 일본도 증상이 심한 사람들만 검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뒤늦게 열심히 검사를 해보고 있지만 이들 국가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4월 1일자, 4월 16일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갔다는 거는 그나마 조금 나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검사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이 맥락 미국을 쫓아가는 이 선상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미 퍼질 대로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검사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봉쇄를 하고 이동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떨어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아직도 수만 명이 매일매일 수만 명, 수천 명이 확진자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선상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싱가포르도 4월 1일자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있었는데 4월 16일자 여기로 갔다는 얘기는 이미 싱가포르도 확 퍼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옆에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라고 하는 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군집 분석을 실시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변인들을 놓고 같은 군집으로 형성된 건 하나의 변인만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확진자 수, 그 다음에 회복된 사람 수, 그 다음에 100만 명당 확진자 수, 그 다음에 사망률 이렇게 해서 이런 변수들을 써서 군집 분석을 해봤습니다. 1000명이 10,000명이 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까지 추가해서 군집 분석한 결과입니다. 네덜란드가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는 국가들과 비슷한 게 벨기에라든지 브라질, 인도, 이탈리아, 영국, 중국, 스페인, 이란, 캐나다, 페루 1000명에서 10,000명이 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국가들은 제가 볼 때 검진된 사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보다 10배, 20배 이상 많은 감염자 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국이나 뭐 중국이나 프랑스가 조금 다르게 구분되었지만 내내 같은 맥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들 국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이들 국가들과는 다르게 구별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제일 모범 국가에 해당이 되죠. 아일랜드라든지 이스라엘, 포르투갈,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런 국가들 또 어떤 특징에서 묶여지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짧게 S자 곡선을 그렸죠.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의 여러 국가들은 S자 곡선을 쉽게 그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늦게 검진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접촉한 사람을 다 하지 않고 증상이 심한 사람들만 검사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퍼져나가는 걸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우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죠. 매우 더디게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수개월 이상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매우 안타까운 분석 결과였고요.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